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트리콤판입니다. 스타바디카. 제 태국 생활은 벌써 2달을 넘어 3달째에 접어들었습니다. 참 묘한 시간이죠. 일반인들의 여행에서는 굉장히 긴 여행이에요. 한 달 살기도 직장인들한테는 퇴직하지 않으면 힘들고 2달 여행은 대학생들에게도 쉽지 않습니다. 유럽 일주, 미국 횡단 이런 거 하지 않는 이상은요. 하지만 또 2달은 장기 체류하는 사람들한테는 정말 짧은 기간이고요. 1년, 2년을 넘어 10년을 바라보는 분들께 첫 2달은 기억도 가물가물한 그런 기간일 거예요. 분명 60일은 한 나라를 제대로 알기에는 턱없이 모자란 시간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여행자에게는 더 임팩트 있게 이 나라의 모든 것들이 다가오기도 해요. 이 3주는 너무 짧습니다. 뭔가를 배우고 느끼려다가 여행이 끝나버리죠. 하지만 장기 체류하는 것처럼 정말 현지 생활이 길어지면 너무나 당연하고 일상적이라 무뎌지기도 해요. 항상 하는 것들이니까 이제 신선하지 않게 되는 거죠. 2달은 그런 면에서 꽤 적당한 시간이라 생각합니다. 조금은 머리와 몸으로 태국을 받아들이면서 또 그 이질적인 문화를 느끼기에요. 지금 제가 느끼는 장점이 나중에는 나쁘게 느껴질 수 있고 또 지금의 단점이 미래에는 장점으로 느껴질 수도 있겠죠? 저는 태국에 온 지 얼마 안 된 3달째 여행자로서 지금의 감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보다 훨씬 많이 다니시고 거주하신 선배님들은 이미 다 경험하셨겠지만 그래 그때 나는 이런 느낌이었지 하고 그냥 과거를 회상하며 웃고 넘어가 주셨으면 해요. 고정 지출은 이렇습니다. 일단 숙소는 한 달 40만원 선으로 잡아놨고요. 통신비는 통신사 D택의 1년 데이터 무제한 요심 1890ባት, 약 7만원입니다. 9개월로 나누면 8천원 조금 덜 되죠. 그리고 여행자 건강보험 9개월에서 40만원 정도, 한 달에 4만원 셈. 잠자는 거 포함한 고정 지출이 45만원 정도예요. 그리고 교통비, 식비 합쳐서 특별한 거 안 하는 날 기본 경비를 200바트로 잡았고요. 약 8천원. 좋은 음식 먹거나 하면 여기서 추가되는 걸로. 근데 또 크게 생각하지 않았던 추가 지출도 생깁니다. 일주일에 한 번 하는 세탁비 100ባት, 그리고 호텔에서 생활할 때 고려하지 않았던 전기세 일주일에 한 200~300밭. 이렇게 계산해서 생활해보니까 방콕에서 한 달에 50만원 정도 썼더라고요. 바트로 거의 13,000바트가량. 하루로 나눠보면은 제가 생각했던 200바트에서 2배 조금 넘게 더 썼어요. 처음에는 정말 푸드코트나 길거리 식당에서 5~60바트짜리 밥만 사 먹을 거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가끔 쇼핑몰 가서 좋은 음식 먹고 마사지 받고 이건 마사지 오픈했을 때요. 호텔도 한 번씩 가고 하니까 돈이 훅훅 나갑니다. 여기서 더 아끼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옛날에 그 방송국에서 만원의 행복 찍는 것처럼 생활하려면 가능하겠지만 또 사람 욕심이 그렇지 않잖아요. 혼자 사는 제 생활에서는 한 달에 95만원에서 100만원 이 적정 생활 비용이었습니다. 를 좋아하거나 마사지, 네일 좋아하면은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이 나가겠죠? 물론 영상 제작 비용은 예외고요. 3월 비행기 타기 한 달 전부터, 그러니까 태국행을 결정했을 때부터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영어로도 도시랑 유명 여행지는 어떻게 다닐 수 있지만 까막눈으로 글자 못 읽는 거는 정말 싫었거든요. 그리고 또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영어는 물론이고 다른 메이저한 언어, 스페인어나 프랑스어를 예로 들면은 워낙 쓰이는 곳이 많잖아요. 남미의 스페인어, 아프리카의 프랑스어, 또 언어를 배울 수 있는 루트나 기회도 다양하고. 근데 이런 9개월이란 긴 여행이 아니면은 태국어 많이 써볼 일이 얼마나 되겠어요. 이빨 꽉 깨물고 글자부터 외우고 시작했는데요. 조금 성과는 있었어요. 어쨌거나 영어 안 쓰고 돌아다니는 것 자체는 가능해졌으니까. 유럽 언어 기준이라고 언어 구사 능력을 측정하는 기준이 있어요. 제 수준은 거기서 A2 언저리쯤 되는 것 같아요. 물론 마냥 쭉쭉 실력이 느는 건 아니고요. 자가격리할 때는 그냥 열심히 공부만 하니까 그 태국어가 좀 빨리 는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자유로워진 지금 정체됐습니다. 일상생활에서는 매일 쓰던 어휘만 써서 그런 거겠죠? 코로나가 잠잠해져서 현지인들을 편하게 만나면 좋을 텐데 이것도 변명이죠. 여러 나라를 여행하다 보면은 외국 언어를 벼락치기 할 때가 많잖아요. 그럴 때 제가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은 유럽 언어들의 형태 변화예요. 반대로 아시아 언어들의 성조는
이 형태 변화보다는 상대적으로 조금 쉽고 익숙하게 느껴지고요. 예전에 중국어를 조금 배워서 그런 것 같아요. 태국어 같은 경우에도 일단 글자랑 성조만 어떻게 외우고 시작하면 초보 입장에서는 반은 먹고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건물 지을 때 기초공사 하는 거는 오래 걸리고 티는 잘 안 나지만 일단 기반을 잘 닦아 놓으면은 건물이 잘 올라가는 것처럼요. 소리로만 외우는 거랑 소리가 나는 방법이랑 규칙을 알고 배우는 거랑은 효율이 완전 다르다고 생각해요. 언어를 배우는 효율이. 물론 저는 여기에 뿌리 박고 사는 게 아니고 이 9개월이라는 일정 뒤로는 이렇게 태국에 오래 있기도 힘들 것 같지만 그래도 낯선 언어를 입에서 뱉는 그 과정 자체가 재밌어요. 나중에 많이 쓰지도 않을 거 배운다고 시간 낭비하는 게 아니라 태국어를 배우는 그 과정 자체를 취미생활처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4월 가장 더운 계절에 왔죠. 정오쯤부터 오후 3, 4시까지 밖에 나가면은 진짜 3, 40분쯤부터 땀이 차는데요. 여전히 익숙해지지 않아요. 대낮에 걷다 보면은 몸이 익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낮에는 아예 돌아다니지 않게 됐어요. 애초에 단기 여행처럼 빡센 일정이 아니면은 밖에 나갈 일이 없더라고요. 밖에 나가야 한다면은 웬만하면은 낮 시간에는 실내에 머물게끔 동선을 짜게 됐습니다. 뭐 주변에 커피숍을 찾아본다거나 집 주변이라면은 그냥 돌아와서 낮잠을 잔다거나. 숙소를 크게 중요하지 않게 생각해서 대충 골랐다가 많이 아쉬워졌어요. 콘도? 알아보기 귀찮아. 그냥 에어비앤비에서 적당히 고르자. 공원에서 달리기 하면 좋겠네. 항상 날씨가 춥지 않으니까. 다이어트 하고 싶은데 어떤 공원이 제일 좋을까? 역시 방콕 하면은 룸피니가 짱이지. 그리고 집 주변에 BTS 지나가면은 하늘이 좀 답답해 보여서 별로야. 근데 제가 마음이 빨리 바뀔 거라는 거를 고려하지 않았어요. 이번에 나콘사완이랑 우타이 타니에서도 방콕의 방 때문에 렌트비를 더블로 냈었던 상황이죠. 물론 방 컨디션은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서 크게 아쉽지 않은데 여기 묶여있는 것 자체가 좀 답답해요. 만약 2달 전으로 시간을 돌릴 수 있다면 취소 가능한 호텔을 그냥 한 달 단위로만 예약했을 것 같아요. 자유로워지고 싶어서 온 여행인데 쓸데없는데 묶이면은 그거는 반가운 상황이 아니잖아요. 또 더운 기후하면은 절대 빠지지 않는 게 벌레죠. 오기 전에 제일 걱정했던 거는 바선생, 숙소에 막 출몰하면 어떡하지? 근데 이건 또 예상이랑은 조금 달랐어요. 숙소에 바퀴 간간히 나오긴 합니다만은 어느 정도 커버 가능하고 적응이 되더라고요. 물론 비명을 엄청 지르지만 어떻게 쫓아낼 수는 있고요. 몸에 직접 닿는 건 아니잖아요. 길바닥에 돌아다니는 거야. 그냥 좀 제가 돌아가면 되는 거고. 작은 도마뱀도 심심치 않게 마주칩니다만은 그렇게 혐오스럽진 않아요. 도마뱀이 원래 작은 놈은 좀 귀엽게, 큰 놈은 웅장하게 생겼잖아요. 역시 파충류의 위험. 병균이 많다고 들어서 건드리지는 않지만요. 오히려 여기 있으면서 스트레스를 제일 불러일으키는 놈들은 인류의 적인 파리였습니다. 날씨가 워낙 더우니까 조금만 걸으면은 땀은 많이 안 나더라도 몸이 끈적끈적해지거든요. 그 상태에서는 그늘에 가도 파리가 막 들러붙어요. 아예 에어컨이나 샤워를 통해 이 끈적한 기운을 없애버리지 않는 한 실외에서는 진짜 도저히 파리떼를 물리칠 방법이 없더라고요. 만약에 오전에 걸어서 한 10시쯤에 파리가 꼬이기 시작한다? 근데 그 상황에서 오후까지 시원한 실내로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러면은 그냥 몇 시간 동안 정말 파리와의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전반적인 스트레스 지수로 따지자면은 파리, 그리고 바퀴였어요. 여기 물가를 접하면서 생활하다가 부담스럽게 느껴진 게 도시철도예요. 방콕에는 두 전철 시스템이 있습니다. 지상철 BTS와 지하철 MRT. 물론 MRT도 논타분이나 이런 데는 지상 구간이 있지만 이 방콕 시내에서는 대부분 지하로 다니니까 이렇게 말할게요. 이 두 시스템, 교통비 부담이 점점 더 크게 느껴져요. 많은 분들이 BTS 지나는 온룻, 방나 쪽 콘도를 추천하시니까 이쪽을 예로 들면은 온룻에서 싸얌까지 BTS가 거의 40밭 가까이 했나요? 1,500원 이상? 비싸죠. 거의 서울만큼. 또 다른 대중교통 버스가
에어컨 안 달린 게 거리 상관없이 8에서 10바트, 에어컨 달린 거는 뭐 꽤 길게 가도 20바트로 도시 철도보다 훨씬 저렴하고요. 길거리 푸드카트 밥 한 끼가 4, 50바트예요. 서울, 마포에서 강남 가는 거 제대로 환승도 안 되는데 밥이랑 비슷한 6,000원 이렇게 요금 내라면은 정말 미친 가격이라고 느끼겠죠? 네, 딱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딜 가든 간에 웬만하면 버스 타고 다니게 되었어요. 그리고 소도시는 방콕보다 더 있고요. 이번에 제가 들렀던 나콘, 사완, 우타이탄이 여행객들이 별로 없는 곳이죠. 현지인들은 자기 교통수단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게 없으면 생활이 안 되니까. 자연스럽게 택시도 툭툭도 거의 없고 오토바이 택시도 드물고 비싸고 치앙마이, 파타야 이런 데야 바이크 빌리면 그만이겠지만 그게 아닌 데는 자기 교통수단 없이 가면은 정말 힘들더라고요. 오토바이 빌리는 매장도 거의 없고. 저는 여기 와서 광학 전자기기인 카메라를 새로 샀습니다. 파나소닉의 풀프레임 미러리스 S5. 카메라란 게 원체 고급 전자기기잖아요. 한국이야. 전자제품 매장 일렉트로마트도 있고 하이마트도 있고 다양하죠. 일본도 카메라 왕국이니까 어딜 가든 간에 카메라 매장 많고 빅카메라. 또 중국은 워낙 이 시장 규모가 크니까 아예 브랜드별 플래그십 매장이 깔려 있고요. 그래서 내가 사고 싶은 카메라를 테스트 해보는 게 전혀 낯선 개념이 아니었는데요. 근데 태국은 다르더라고요. 방콕 쇼핑몰들 유명하니까. 그래서 마냥 쇼핑몰 가면은 일렉트로마트처럼 카메라를 다 테스트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일단 진짜 카메라계에서 잘 나가는 소니는 사야미나 프롬퐁에 따로 그 소니 브랜드 매장이 있어서 카메라를 테스트해보기 편했어요. 근데 제가 원하는 파나소닉은 마이너한 브랜드다 보니까 구매하기 전에 테스트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여기 대표적인 카메라 가게가 빅카메라거든요. 일본의 빅이랑은 다른 빅이에요. 웬만한 쇼핑몰들마다 매장이 일단은 있긴 있어요. 사얌에도 뭐 파라곤, 스퀘어, 센트럴 월드에 매장이 있고 프롬퐁에도 빨람까오에도 있고. 근데 제대로 된 카메라 실물을 만질 수 있는 곳이 한두 군데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저는 센트럴 월드에 있는 빅카메라에서 카메라를 샀는데 어떤 곳들은 그냥 아예 포장된 박스만 보여주고 그냥 스펙 카탈로그만 가지고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이것도 방콕이 워낙 엄청난 규모의 도시고 또 외국인 부유층이 많아서 그런 거지, 더 작은 도시였으면은 아예 이 파나소닉 카메라는 구매할 엄두를 못 냈겠죠. 음식 먹는 게 취미라면 모르겠는데 전자제품이나 이런 거는 좀 접할 수 있는 환경이 아쉬웠습니다. 뭐 게임기나 컴퓨터 부품 좋아하시는 이런 분들? 근데 생각해보면은 그런 분들은 여행이랑 멀어서 별로 상관없을 것 같기도 하고, 이 데스크탑이나 플스 들고 여기까지 올 건 아니잖아요. 또 오래 있으니까 독서를 위해 아이패드를 챙겨왔는데요. 우리나라 전자책 시장이 많이 작더라고요. 저는 리디북스랑 교보 이북에서 주로 책을 사보는데 책을 찾는 패턴은 이래요. 베스트셀러 위주라기보다는 어떤 키워드에 꽂혀서 그 키워드로 검색을 해서 책을 찾는데, 예를 들어서 뭐 기후, 유럽의 문화, 동남아시아, 열대 음식 이런 식으로. 특히 저는 지금 동남아시아에 있으니까 동남아시아 관련 키워드를 많이 찾아보죠. 근데 한국에서 이쪽이 좀 마이너한 분야잖아요. 책도 그렇게 많이 안 나오고 또 잘 팔리는 것도 아니고, 상단에 있는 진짜 베스트셀러나 아니면은 경제 경영 분야는 잘 팔리니까 사람들이 많이 찾으니까 전자책이 잘 나와요. 근데 마이너한 분야 책들은 아예 전자책 출판이 안 되는 케이스가 많더라고요. 저 같은 독서 패턴을 가진 사람들은 특히 불편할 거예요. 또 유명한 번역서들도 없는 게 많고요. 그 피터 자이안의 각자 도생의 세계, 그리고 지정학, 이거를 엄청 보고 싶은데 아직까지 안 나왔더라고요. 이북이 2월에 출간이라서 4개월이나 지났는데. 이거는 태국이 아니라 한국 전자책 시장에 대한 생각이네요. 이미 건너 이야기는 종종 들은 태국 정부의 행정입니다만은 그걸 실제로 겪어보니까 조금 당황스럽더라고요. 헛웃음도 나오고. 가장 먼저 겪은 거는 하루 차이로 자가격리 기간이 바뀐 거겠죠? 저는 3월 31일에 와서 14일, 실제로는 거의 15일 반 격리. 근데 하루 뒤에 온 사람은 10일 격리. 제가 밤 11시쯤 도착했음에도 불구하고 얄짤없이 풀로 격리하게 됐어요. 물론 이때만이 아니고
태국에 다시 유행이 심해지면서 자가격리 기간이 늘어났거든요. 근데 이것도 급작스럽게 때려가지고 미리 예약한 사람들이 난감하게 됐죠. 여기 뭐 태국 내 시설 규제 같은 것도 정말 급발진으로 행정 규제가 나왔다가 계획을 발표하고 시행하려다가 하루 전에 취소해버리기도 하고, 물론 시국이 시국인지라 이 상황 판단이 정말 어려운 때입니다. 이때가 아니라 평범한 시대였으면은 이런 점들을 신경 안 썼겠죠. 저야 웃고 넘어가는 해프닝이지만 이런 왔다리 갔다리 행정이 계속되었고 또 계속된다면 장기 거주하시는 분들은 참 불편하겠다 싶더라고요. 네, 저는 지금 당장 이런 것들이 생각나네요. 지금 제 태국 시리즈를 보시는 분들은 태국을 좋아하거나 아니면은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오기 전에 기대했던 태국, 그리고 실제로 마주한 태국의 차이에 대해서요. 오늘의 비디오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트립 컴퍼니였습니다. 거쿤카.